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주말 제3회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 한 것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의원까지 혹평을 내놓았는데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국 당의 대표 조국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은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선 여제 조사다. 여황제다 이 말이죠.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선 여제 조사이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국판 측천무후냐. 측천무후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황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측천무후. 측천무후냐. 이 말은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말입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을 직접 다스리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김경률이 지난 총선 때 말이 앙뚜안했더냐 이런 그와 거의 버금가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모욕하는 말이죠. 김 여사가 한국판 측천무후냐. 조사 장소를 김 여사가 정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카드라죠, 카드라.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않죠.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가겠다고 한 것 같다. 그 검찰청 관할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서울 시내에 있는. 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 따랐나? 피의자 말을 고분고분 따른 게 아니고 경호법상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말한 그 경호법상 경호와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겁니다. 자, 그리고 조국 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훈장을 받을 생각으로 김 여사 앞에서 아양 떤 것 아니냐. 수사 검사를 굉장히 모욕하는 거죠. 수사 검사를 굉장히 모욕하는 겁니다. 이런 막무가내 정부는 처음 본다. 이렇게 하면서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기 위해 조국 당은 법적 정치적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탄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황운하 원내대표도 어떤 이야기 하느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검찰청법상 수사검사가 검찰총장이나 대검 간부들에게 이걸 미리 사전에 알리면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정점식 정책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검찰청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일인데 이게 마치 검찰총장 무시하고 패싱해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작당하듯이 모여서 수사한 건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는데 황운하 원내대표 그러니까 조국당 황운하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 내에서 용역들끼리 윤석열파 한동훈파로 표를 나누어서 깡패 영화를 찍고 있는 듯하다. 황운하 우리 의원은 발언의 수준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황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초동 내에서는 내부에서 암투가 벌어진 것 같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을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 종료 시점에 사후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사후 통보를 해준 것만해도 다행이죠. 검찰청법상 사전 통보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정점식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건 2009년도 기사예요. 2009년도 제가 현장 기자 뛸 때 2009년도 제 출입처가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이었습니다. 그때 박연차 사건이 일어나면서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인 2009년 4월에 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당시 이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 출입 기자였지만 그 다음날 갔더니 권양숙 여사가 어제 검찰청에
아주 은밀하게 와서 비공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뒤통수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검찰 측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언론이나 누구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차량으로 와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준비되어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목격하거나 사전에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09년 4월 12일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를 4월 11일이네요. 이 기사도 이제 2009년 4월 12일 날 작성돼서 보도된 기사인데 조사받은 날짜는 하루 전이죠. 4월 11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12일 날 밝혔다. 4월 11일 날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그 다음 날 밝혔어요. 그래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당시 사건 내용을 보면 검찰 관계자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한 100만 달러, 100만 달러와 3억 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위해 권양숙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팀 검사들이 부산지검으로 내려가 조사를 벌였다. 권양숙 씨는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밤 9시 40분까지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죠. 11시간, 한 12시간가량 조사받았다고 하죠. 오후에 가서 그 다음날 새벽 1시인가 1시 반까지. 자, 여기도 보면 원칙이 똑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제3의 장소를 지정한 거죠. 제3의 장소는 어디다? 부산지방검찰청 조사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찍고 중앙지검 중앙수사부,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검사들이 부산으로 몰래 내려온 거죠. 자, 그리고 권양숙 여사에게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연락을 해서 몇 월 며칠 4월 11일 몇 시까지 요렇게 오십시오. 안내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로 협의를 해서 검찰청 관할 건물입니다. 제3의 장소로 안내를 받아서 오고 중앙지검 수사검사들이 그 장소로 가고 이 똑같은 거예요. 권양숙 여사, 김건희 여사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다만 김건희 여사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경호법상 안전을 취하기 위해서 검찰청 관할 건물에 된 것이고 지금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산지검 검찰청으로 바로 부른 거예요. 대신 비공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고 똑같습니다. 원칙은. 자, 이렇게 된다면 조국 당의 조국 씨는 뭐라고 해야 되죠? 자, 제가 답변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어만 바꾸면 됩니다. 자, 권양숙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데 대해서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선 여자 황제 조사다. 조국 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권양숙 여사가 한국판 측천 무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조사 장소를 김 여사가 정했다고 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 권양숙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 들은 적이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말하지 않죠. 왜 말하지 못합니까? 조국의 정치적 대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선택적인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하고 혹평을 하면서 정작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분노, 보편적 심판, 보편적 평가나 보편적 비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당의 오늘 이 김건희 여사 조사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혹평은 어떻게 보면 들어볼 만한 가치도 없는 정치적인 그냥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